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속보로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오고요. 지금 윤석열씨를 비롯해서 부산대 혹은 곳곳에 기득권 세력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해 들이대는 그 잣대 그대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민씨 입학하던 당시 수험생들 전부 다 전수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에 네티즌들도 적당히들 해라.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의사 자격 박탈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조국 일가에 대해선 난도질을 해대고 있죠. 윤석열은 정당하냐? 참 한심한 나라다.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김건희 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정의 구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역시 기득권은 무섭다. 이 부산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언론에서도 속보랍시고 계속해서 받아쓰기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대 의전원 측은 입학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부정서류 제출 자체가 문제라면서 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 예비 행정처분으로 조민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 취지 검토 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속보로 뒤덮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방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몸살이고 협치 얘기하고 타협 얘기하고 검찰개혁 제대로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남의 가족들 저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 놓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 강성 지지자로 다 몰아가 놓고 본인들 정작 필요할 때만 지지 세력이 힘을 얻으려고 하고 평소엔 거리두기 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진짜? 그 정도로 용기도 없고 소신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왜 정치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참고로 지금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방금 전에 김건희의 추가적인 검증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력서에 대한 미스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가는지 두 눈 똑똑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지금 한림성심대학교에 단순한 오기라면서 저렇게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김건희 이력서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더 있다는 거죠. 학력과 지난 강의 경력 부분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김건희 씨는 99년 2월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본인의 이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미술대학원이란 이름을 가진 대학원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대놓고 이력서에 적어놨습니다. 이거 김명신 씨의 이력서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가 졸업한 대학원은 쑥대 미술대학원이 아니라 쑥대 교육대학원이라는 거죠.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겁니다. 한림대와 한림성신대학이 다른 것처럼 미술대학원과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은 서로 다른 겁니다. 전자는 미대 계열이고 후자는 교육 관련된 계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이것도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 들이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후로 이 경력을 살려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과 각종 직위들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검찰은 물론이고 야권, 언론, 심지어 민주당에선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 겁니까?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요. 숙명여대 대학원의 연역에 미쳐보면 쑥대 미술학과 석사 학위 과정은 없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 5월 3일 보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되어 있죠. 98년도 경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해당 사진의 빨간 박스 부분을 보면 서울 광장동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 김건희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생 실습을 근무라고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교생 실습이라고 표기하거나 아예 넣질 않죠. 그런데 근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같은 해에 다시 강사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하지만 이력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게 99년 2월이고 이때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보면 1998년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한림대학교, 그리고 미술대학원, 그리고 근무,
이것들도 전부 다 오기입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 낮 12시까지 캠프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 그대로 들이댄다면 지금 김건희 씨는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후로 각종 스펙들을 얻고 경제적 이익들을 얻었던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크다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은 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당연히 시민들도 표창장 한 장 정도로 4년이면 이건 뭐 무기징역 나오겠다. 주변 사람들, 장모, 부인 김건희 등등 온 가족이 다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앞에서 낄낄대던 기자들 왜 윤석열 집 앞에 갈 용기도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취재, 사생활 침해까지 하고 혼자 사는 딸 집에 찾아가서 멍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의 알 권리고 공공의 이익이고 뭐 그런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무서워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정중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인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리고 나경원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군대 가 있다고 하는데 군대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이거 엄마 찬스 대놓고 쓴 거 아닙니까? 엄마가 국회의원 나경원인 게 면접 과정에서 왜 나오는 거죠? 딸 성적 저런 식으로 올려놓고 검찰에선 강사 재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도대체 그냥 넘어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내가 과거에 울면서 우리 딸 꼭 부처주의수라고 했다. 홍대 입시 비리 의혹 이거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지금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요. 홍대 찾아가고 언론에서 그걸 또 비추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박형준 시장이 민주진영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 의혹 12명 가운데 윤희숙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라면서 거짓 임차인 코스프레 했던 윤희숙 씨 최근에 대선에도 뛰어들었는데 경선 포기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답답하고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답답하기에 최근 이해찬 전 대표님의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을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시대에 따라 주어진 과제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성과가 없어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성공한 거다, 이런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필요한지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를 자문하며 능력, 적성, 장단점, 취향, 그리고 조건을 고려해서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불성실한 근본주의자가 아닌 성실한 계량주의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고요. 역사는 발전하지만 획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완전 무결하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오류와 패착, 대립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전진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가치와 이상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진료와 마찰하며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뭔가를 뜯어 고치려는 생각과 시도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배우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매사에 정면 돌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반개혁적인 세력의 화법과 방법을 꿰뚫어 때로는 그 틈새를 실리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면 돌파가 실용적일 때도 있고 타협이 실용적일 때도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너무 이상적으로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생각보다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의 기준을 정하고 그걸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최저선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격하게 공감하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가고 현실적으로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찬 전 대표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그리고 알아야 될 소식들 빠르고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